집을 떠난 이는 집을 그리워하고 떠나지 못한 이는 들판의 바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닌 미지의 곳을 향해 떠나는 순간을 늘 꿈꾸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고민 끝에 제 발길이 닿은 곳은 아시아 동남부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찾은 곳은 자바섬의 한가운데 적도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족자카르타입니다. 풍요로운 대자연의 품속에 산재한 광활한 자원, 그곳의 천연 자원들로 오랜 시간 지켜온 다채로운 전통 공예가 넘쳐납니다. 오랜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도 그들만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간 사람들, 무엇보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매력적인 곳, 그 모든 것이 족자카르타에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며 세계적인 건축 문화를 만들어낸 족자카르타. 때문에 자바의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곳을 이르러 인도네시아의 문화수도라 칭하기도 하는데요. 사람과 종교, 삶과 문화의 이야기로 가득한 적도의 꽃.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낯선보다는 친숙함이 먼저 반겨주는 곳. 족자카르타 여행, 그 시작은 이른 아침 재래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달아오른 적도의 후끈한 열기 속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맛있는 소리와 냄새들이 아우성칩니다. 무엇보다 이곳 시장에선 사람 사는 일상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게 저울추도 있고, 이게 옛날에 보던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동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반돌 untuk kasih barang. 그렇게 하기 위해 쓰는 거구나. 이렇게 딱 넣고. 도대체 어디 숨었다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여겨지는 오래된 저울도 그 시절 누군가에겐 요긴하게 사용됐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띈 무쇠다리미. Udah 50 kirain berapa itu? Udah lama. Itu ya dari Kuningan. Kuningan tapi langka. Ini harganya ya mahal. Dalam kasih areng lantas sapi itu toh. Nanti kalau sudah panas digosok gini. berat sekali.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여기. 시간과 장소를 돌고 돌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될 오래된 물건들. 단순히 고물이라 치부하기엔 애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는 재미는 길거리를 스쳐가는 색다른 풍경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지만 오직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길가 노점들이 빚어내는 주전부리에 이르기까지 소박하고 맛있는 식도락 여행을 떠나온 기분입니다. 숯불에 꼬치를 올려 구워내는 이것은 사태아얌. 우리로 치면 닭꼬치인 셈인데요. 여기에 잘 익힌 쌀반죽을 떡처럼 쪄낸 것과 함께 땅콩이 듬뿍 들어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야, 이게 1,000원이야. 든든한 한 끼 식사라도 아주 그만이었는데요. 더욱 매력적인 건 이렇게 푸짐한 양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단돈 1,000원. 소소한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간단한 요기를 끝내고 또다시 베릉하르조 시장. 그 깊숙한 속내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는 현지인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일꾼들이 한데 뒤섞인 가운데 시장 특유의 활기가 깊게 묻어나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이 향신료입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기했던 자바의 향신료. 제 눈을 먼저 사로잡은 것은 마치 바둑알처럼 생긴 열매였는데요.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그 이름이 블랙커민이라고 하네요. 네. 붐.
커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케밥이나 중동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향신료로 복통이 있을 때나 소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향신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통후추입니다. 주인장의 맛을 보라고 건네주는 이것은 자바산 커리. 풍미가 아주 뛰어났는데요. 인도네시아 요리 대부분에 쓰일 만큼 이곳에서는 대중적인 향신료라고 합니다. 닭고기 그 불에 구운 꼬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걸 발라서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방법입니다. 과거 동서양간 교류를 발전시킨 주요 품목이자 비싼 소금을 대신해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었던 신의 선물. 인도네시아 맛의 근원은 바로 이 향신료였습니다. 이게 왜 한다고 그랬지? 네, 베릉하르조 시장을 쭉 걸어다니는데 다리가 몹시 아프거든요. 쭉 걸어 나왔는데 나무의 향기가 나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대로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계시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적도의 뜨거운 열기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춥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진을 펼친 거리의 마사지. 이색적인 풍경을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핑계 삼아 저도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비록 갖춰진 행색은 초라한 노점의 마사지샵. 하지만 오일을 듬뿍 발라 피로점을 쏙쏙 집어내는 실력만큼은 일품입니다. 탄성의 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는데요. 턱기가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탄력을 받기 시작한 솜씨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거 호강 한번 제대로 받는 기분입니다. Bukan ini ada misi sosial juga. Selain ini juga istilahnya bisa memfreshkan orang, biasanya keluhan gitu. Kalau di sini kan pijat darurat. Biasanya ada yang keluhan-keluhan sangat parah, pusing gitu kan bisa kita tolong. Oh gitu. Jadi setiap kali mijat tuh sebetulnya ada rasa bangganya karena ngebantu orang. Ya, itu ada misi sosialnya juga di sini misi pribadi berhubungan materi, di sisi lain juga ada misi sosial. Oh, oke. Masalah pijat sini saya juga menjiwai. Oh, iya. 여행지의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점심시간, 그들의 점심시간이 궁금해졌는데요. 이곳 족자카르타엔 오직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나시구득. 우리의 백반정식과 같은 족자카르타의 전통 요리라는데 그 주방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경도 있고, 이야, 좋은 것 같아요. 주방을 들어싸 뜨거운 열기가 아주 제대로입니다. 모든 조리 과정이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족자카르타의 전통 요리 구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곳 말로 난까라 불리는 어린 열매를 설탕과 코코넛 밀크 그리고 고기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졸여냅니다. 무엇보다 각종 향신료 역시 빠지지 않는데요. 생강과 마늘, 강황과 계피, 라임, 정향, 커민 등 수십 종의 향신료들이 전통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Gudeg makanan tradisional asli Yogyakarta. Ya dari nenek moyang kita diwariskan ke anak cucu gitu. Ya terbuat dari beberapa rempah-rempah. Terdiri dari beberapa tadi bumbu. Gitu. Terlalu seperti itu. Yang sekarang mungkin sudah terlalu banyak digemari. 밥과 함께 달걀과 치킨, 두부와 튀겨낸 속껍질 등을 올려 먹는 우리네 백반정식과 같은 족자카르타의 서민 요리 구득.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구득 한 접시에 허기진 여행자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때로 여행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넘나듭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힌두 사원인 브람바난 사원.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000개의 사원을 목표로 번성계 약 240여 개가 완성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지금은 20개도 채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시절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뿌란빠란 사원에 앉아 있습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보게 되면은 평범한 그냥 석축이 쭉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보게 되면 절탑의 탑 하나하나의 과거에 활약했던 영화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숱한 자연재해로 옛 시절의 모습을 잃어버린 뿌란빠란 사원. 하지만 2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고 또 잊혀졌던 세월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자아내는 장엄한 기운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냥 감탄사가 탁 나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글자? 이게 이제 자바 지역인데 자바 예술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표정입니다. 너무 섬세합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가루라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힌두교 최고의 신 시바 신전을 가운데로 창조의 신 브라흐마 신전과 유지의 신 비슈누 신전이 마치 호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각각의 탑에는 이처럼 라마나야, 즉 라마 왕의 일대기라는 뜻의 대서사시가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창고인 셈이지요. 비슈누의 그 다양한 변형된 모습들을 쭉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뿌란빠란 힌두 사원. 과연 자바 건축의 정수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런 조각들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목걸이가 있으면 목걸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보관 쪽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접혔지 않습니까? 무수히 아로새겨진 조각상들을 짚어가며 잠시 눈을 감고 떠올립니다.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이 거대한 사원을 짓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의식을, 그 시절의 영화로움을 지금은 단지 짐작만 할 따름이지만 찬란한 그들의 문화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뿌란빠란 사원 너머 거대한 봉우리가 그림처럼 솟아있습니다. 바로 불의 산이라는 의미의 머라피 화산입니다. 족자카르타의 북쪽에 자리한 머라피 산은 산 정상에서는 400도가 넘는 유황과 더불어 가스와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활라산입니다. 황토색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의미의 깔리꾸닌강. 하지만 지금은 그 많던 강물은 사라지고 단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인데요. 그 이유인즉슨 다름 아닌 화산 폭발의 여파 때문입니다. 그 언젠가 거침없이 소용돌이쳤을 깔리꾸닌강. 다만 지금은 무수한 화산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비록 예전의 생명력은 잃어버렸지만 이곳의 화산재는 좋은 품질의 건축 자재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활라산은 이곳 사람들에게 강을 빼앗은 대가로 또 다른 살 곳과 일자리를 내준 것만 같습니다. Buat bataku. Buat bataku, Ya. bangunan. Ban bangunan. Ya pasti. Ya so 2 pickup so.
Sampai lebih. Bisa lebih ya. Satu pickup kira-kira dijual dengan harga berapa? Ini jual 18.000. 18.000 per 180.000. 40.000. 머라피 산으로 접어드는 입구에 마련된 작은 박물관 하나. 이곳은 지난 2010년 머라피 화산 폭발 당시 마을에 남은 잔해들을 모아 당시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당시의 화산 폭발은 지난 100년 사이 최대 규모의 폭발로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10만여 명의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화산재의 두께만 무려 3m나 되었다고 하니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얼마나 끔찍했을지 떠올려 봅니다. 멈춰버린 시계, 멈춰버린 일상.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산채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수많은 생명들. 가뭇없이 녹아내린 그 시간들은 지금 어느 공간을 떠돌고 있을까요? 여기 쓰고 바닥에 화산재가 있습니다. 이 화산재와 여기 지금 뭐 그릇도 있는데 같이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아파온다 그럴까? 그 순간에 그 위험에 확 다가오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이렇게 느껴져서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화산 폭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곳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머라피 화산 투어 가이드가 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보통은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조차 여의지 않을 경우엔 무엇보다 자연이 먼저 그 신호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Yang pertama ada ular dulu, ular. Dia kan pergi dulu karena panas mungkin Bapak Bumi ini panas sekali sehingga terjadi suatu panas yang sampai bumi sehingga ular itu cepat langsung pergi duluan. Terus nanti monyet itu langsung ke monyet. Yang terakhir yang paling nanti cepat untuk setelah terjadi satu letusan, setelah terakhir kalau sudah mulai burung berterbangan keluar, ya udah akan terjadi suatu erupsi yang cukup dahsyat. 머라피 화산, 저는 그 깊은 곳을 향해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쾌청했던 날씨도 잠시 어느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산 중턱 곳곳에서 지혈을 뿜어내는 화산의 열기 속에 여전히 활동 중인 살아있는 한라산의 뜨거운 움직임을 여지없이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날씨라면 산 정상까지 오르내는 아무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전기가 막 올라오네. 이야. 와, 안쪽은 상당히 뜨거운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안쪽으로는 손을 못 넣겠는데 지금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흐려서 머라피 화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요. 여기 이제 뜨거운데 요 근처에 있는 돌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얘들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볼에? 야, 정말 따뜻하거든요. 산 아래와는 전혀 다른 날씨. 과연 이곳은 머라피 화산의 한가운데임에 틀림없나 봅니다.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지열과 화산의 열기가 만들어진 수증기. 한라산의 정상을 대면하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머라피 화산과는 후일의 만남을 기약해 봅니다. 사람이 있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 한 여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물에 정한 따만사리 인근의 와양꿀릿 공방을 찾았습니다. 와양이란 그림자, 꿀릿은 가죽을 뜻하는데요. 가죽으로 만든 그림자 인형, 즉 인도네시아의 전통 그림자극을 위한 인형들이 장인들의 손끝에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We get from syllabus, you can smell.
Smell this. 네. Smell buffalo. 그림자 인형에는 주로 물소 가죽이 주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잘 말린 소 가죽은 두꺼운 종이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인형의 원형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Bikin wayang kesulitannya itu bikin patran. Ini kan harus runtut, harus rapi. Terus kedua bikin rambut. Ini kesulitannya. We put the color.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형태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인형. 여기에 형형색색의 채색으로 화려함을 다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밑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얀 색깔을 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딱 보니까는 아주 하얀데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꿀리 자체를 이 소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밑그림을 채색을 할 때는 소뼈를 갈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상당히 힘든 그런 작업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또 이상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조개같이 생겼는데 처음에 밑그림을 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질러서 이제 팽팽하게 아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바로 색을 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가 바로 이 조개입니다. 인형의 캐릭터에 따른 섬세한 표현은 채색의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은 인형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작업. 그야말로 장인의 섬세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최고 난도의 작품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nd also we making puppet, we not making new model. It is tradition, it is culture. So while the making puppet, we just copy, right? Just copying like this. Already have a model. They have a 350 character.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들의 자부심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인형들이 활약하는 그림자 인형극을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극인 와양꿀릿은 10세기 이후 자바성과 발리성에서 번성하기 시작해 지난 2003년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흰색의 장막 뒤에서 와양꿀릿의 각 캐릭터들은 왕가의 권력투쟁 혹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을 연기하게 됩니다. 와양꿀릿 공연을 보는 가운데 특히 제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이 가물란이었습니다. 다양한 현악기와 타악기를 이용해 하나의 악기가 내는 소리보다 모든 악기의 소리가 합해졌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합주 형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가물란의 악기는 신에 의해 보호되어진다고 여겨질 만큼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타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형식의 가물란, 인형을 다루며 변사의 역할을 하는 다랑, 그리고 장인들이 빚어낸 인형, 이들의 조화로움이 천년을 이어온 와양꿀릿의 생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그 중심에는 말리오보로 거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과 사람들, 그 사이로 족자카르타의 명물 배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다는 교통수단 배짝. 오늘 제가 그 배짝을 직접 몰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야!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자전거를 개조해 만든 이 인력거는 그 어떤 동력 장치 없이 오로지 숙련된 운전기사의 두 발로만 운영되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운송수단입니다. 비록 처음 해보는 운전이었지만 제 실력이 썩 나쁘지는 않은가 봅니다. 좋거든요. 그 앞에 앉는 것보다 뒤에서 이게 일을 하는 이게 저한테는 정말 체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행 중 뜻하지 않은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현지인들의 발길 속에 그 답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점에서 발견한 이 거대한 열매, 바로 난까입니다. 덜 익은 난까는 주로 요리를 해서 반찬으로, 잘 익은 것은 과육 자체의 쫄깃한 식감으로 즐긴다고 하는데요. 족자카르타의 전통 음식인 구득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잭플룻. 그 실물은 정말이지 엄청납니다.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운 열매, 그 하나의 무게는 15kg이 훌쩍 넘을 정도. 과연 세계에서 가장 큰 과일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더 맛있는 거 보네. 금방 나와봐. 말리오브로 거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거리 가득 길게 늘어선 간이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숯불을 제대로 달궈 숯 한 덩어리를 컵 안에 그대로 푹 담그는데요. 이 음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커피, 이름하여 숯커피입니다. 커피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커피에 숯이 지금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와,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이색적인, 정말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오면서 이런 커피는 정말 생전에 처음이거든요. 와, 이거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너무 뜨겁다. 정말 뜨겁습니다. 달궈진 숯이 더해져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숯커피. 그 맛은 글쎄요. 일단은 상당히 달다. 커피 향보다는 이 숯의 그 짙은 향기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이렇게 쫙 배어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어찌할 줄 모르는 여행객을 위해 보다 못한 현지인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그 방법이 참 이색적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닭발은 이곳 족자카르타에서도 꽤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야, 정말 잘 드시네. 야, 아니 마kan. 한 마리 더요. 현지인들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더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족자카르타의 감동은 보로부르드 사원으로 이어집니다. 언덕 위의 사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보로부르드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 중 하나로 이곳 사람들에겐 깨달음을 얻는 장소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 거창한 수식어를 뒤로 하더라도 그 거대한 규모와 웅장함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8세기 초반,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한 샤일렌드라 왕조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로부르드 사원. 하지만 정치 문화의 중심이 자바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화산의 폭발과 지진 역시 이곳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1814년 반쯤 매몰된 탑이 발굴되면서 사원의 존재는 다시금 서양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규모 복원 사업을 거쳐 지금의 보로부르드 사원은 오로지 돌과 돌만 잇대어 만든 그 자체로 완벽한 걸작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려 5km가 넘는 사원의 외벽. 이 벽면 하나하나에는 부처의 일대기와 가르침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는 인과응보, 즉 전생의 이야기와 생로병사의 속세, 번뇌의 계단을 올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도달하게 되는 극락을 의미합니다. 사원의 가장 끝, 종탑 모양의 스투파들 속에 부처가 있습니다. 높이 23cm의 벽돌 100만 개를 쌓아 올린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 72개의 스투파, 504개의 부처불, 1500여 개의 부조들과 만여 명의 등장인물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스투파의 안쪽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이제 뚜껑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부처님만 딱 보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부처님의 손을 만지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쭉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불교 사원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보로부르드에서 만난 부처, 그 자비의 마음은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인도네시아의 포용력과 다르지 않음을 말이지요. 여러분은 인도네시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떠올렸던 이미지는 독특한 문양과 색채가 더해진 특유의 화려함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틱. 바틱이란 자바섬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 기술을 말하는데요. 도안이 그려진 천에 밀랍으로 윤곽을 새긴 후 이후 밀랍을 제거하고 수차례 염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바틱은 크게 수공 염직과 전통 압형 염직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주로 식물과 동물 등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들을 주된 패턴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찬찬이라는 이름의 금속 도장을 이용해 무늬를 찍어내는 합형 염직 기법인데요. 이게 이렇게 딱 그 선이 맞아야 되네. 예. 또 여기도 여기. 스탬펄 바틱입니다. 지금 파라핀을 살짝 찍어서 옷감에 찍게 되는데 제 뒤로 250종 이상의 스탬펄 바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의 그 손끝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대단합니다. 짜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와! 예, 장인분께서 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곳에서 바틱은 일상과 특별한 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곳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인의 삶. 그 한가운데에 바틱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한마디로 바틱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정체성인 셈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행에 따른 새로운 문양들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전통, 그 소중한 유산을 대하는 자부심만큼은 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Ini batik saya bangga dengan batik Indonesia. Ini sebagai warisan leluhur dari nenek moyang yang akan turun temurun sampai anak cucu kami. Mungkin bisa sampai lama ini atau mungkin sebagai simbol. Ini adalah suatu kebanggaan tersendiri untuk rakyat Indonesia sampai seutuhnya nanti. 도안부터 묘사, 수차례 염색과 삶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되는 바틱. 바틱의 모든 공정에는 이처럼 하나같이 사람의 손이 일일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두세 달은 좋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자바의 문화를 무엇보다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틱이라고 말입니다. 바틱은 인도네시아 젊은 층도 즐겨 입는 의상이라고 하는데요. 옷은 곧 문화라고 그러죠.
저 또한 잠시 인도네시아 사람이 되어보기로 합니다. 아, 혼자 가도 된다. 혼자 가도 되고 아니면 해질녘 족자카르타의 남쪽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광경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현지인 말로 마상이라고 불리는 놀이입니다. 눈을 가린 채 반얀트리 두 그루 사이를 통과하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좋기 10여 미터는 넘을 것 같은 저 공간을 통과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광장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놀이. 현지에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는 대학생인 수기군이 먼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예상과 다르게 아주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먼저 눈을 가리고요. 그리고 출발입니다. 랄라랄라라. 야, 이거 얼마 안 그런데 발이 이렇게 좀 몽롱해지는데. 야. 일단 눈을 가렸다는 이유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 두 나무 사이 넉넉한 공간을 미리 봐뒀으니 충분히 어렵지 않게 성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작부터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왜 실패하는지 짐작할 수 없는 신기한 놀이. 실패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었는지 보다 못한 촬영 감독님이 제디를 이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여요? 응? 안 보이죠? 자, 한 바퀴만 돌게, 한 바퀴만. 아니, 돌면 안 된다 했어. 준비. 돌면 안 된다, 돌면. 시작. 저를 놀리던 촬영 감독님. 그런데 어찌 저보다 더 한 것 같죠? 채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금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 엉뚱한 쪽으로 왔네. 낯선 장소 그 속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웃으며 부딪히며 즐기는 가운데 족자카르타에서의 추억을 이렇게 하나 더 얻어갑니다. 족자카르타 여행을 도와주고 있는 까르조 씨와 함께 찾은 곳은 족자카르타의 새시장입니다. 노란색 가짜. 예, 진짜. 예, 진짜. 총천연색으로 물들인 병아리들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옛날 우리네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고 했던 병아리 상자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 응아셈 시장은 족자카르타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시장입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종류의 새들이 이곳에 모인 듯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시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새에 대한 애정은 가히 상상 불가. 우리가 흔히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처럼 그들은 새를 통해 위안과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파사르 응아셈에서 파사르, 예, 파사르 응아셈. 제일 비싼 새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선생님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저기 있는 거. 예, 저기 인도네시아 말 이름이 perkutut. perkutut. 예, perkutut. perkutut 생각나네. perkutut. Ya, obek bul, 한마리 obek bul. obek bul. Iya, obek bul. Ya, perkutut 행운새. 행운새. 야. 왜 비싸요? 왜 비싸요? 왜냐면 제가 행운새. 행운새 왜 비싸요? 예.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비싸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 같이. 목소리가 오르끄떡 꽁꽁꽁꽁꽁꽁 꽁꽁꽁 많아요. 돈 많아요. 행운을 불러온다는 빠르르 굿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만큼 쉽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안 오는데요. 까르 선생님도 집에 좋아요. 키우세요? 예, 좋아요. 집에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부자시네. 예. 아주머니께서 단호박을 열심히 썰고 계시는데요. 단호박은 새들이 모이가 되는 미럼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귀뚜라미의 경우 부엉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부엉이가 귀뚜라미를 잘 받아 먹을지 부엉이에게 먹이를 직접 줘보기로 했습니다. 버거지 잘 키운다 이가. 버거지 귀신데 뭐. 자, 아유 이쁘다. 자, 어유 이뻐. 야, 자 배고픈 내가 먹어. 자, 원래 얘만 먹네. 새소리를 들으며 피로를 푼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거기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니 한 가정에 최소한 새장 하나쯤은 필수로 수정한다고 하는데요. (1년 365일) 새시장을 찾는 이들로 늘 북적이는 이곳.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승부를 가린다는 새 지저귀임 대회까지 열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분은 새 지저귀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새장을 사러 온 분인데요. 그의 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Ya kalau biasanya kita beli burung bakalan untuk dipelihara sendiri hobi. Kalau nanti sudah jadi biasanya diikutkan lomba gitu. Iya. Jadi kita beli yang masih bakalan belum istilah belum juara gitu. Kita masih bakalan kita beli. Kalau udah jadi kita jual lagi atau biasanya untuk lomba dulu kalau udah ada prestasi biasanya kan penawaran lebih tinggi itu. Biasanya kalau sama rekan-rekan kita kumpulkan dalam suatu tempat, itu biasanya di situ kita kalau standar lomba kita harus istilahnya benar-benar sudah berani berlomba. Kalau belum berani kita nggak berani untuk dilombakan gitu. Jadi kita bisa disetelkan dengan rekaman kicauan di memori atau di mana di HP atau di mana. atau didekatkan dengan burung yang sudah jadi gitu. 새에 관한 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 송 유명 burung kakak tua. burung kakak tua. Ya, burung kakak tua 노래를 유명해요. burung kakak tua hinggap di jendela, nenek sudah tua, giginya tinggal dua, le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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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le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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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burung kakak tua. 그래서 유명 노래를 유명 노래를 유명 노래다 그죠? 우리로 치면 새타령쯤 되는 거겠죠? 족자카르타의 명물 새시장에서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아낌없이 들었으니 올 한 해 저에게도 행운이 조금은 찾아오지 않을까 살며시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여행, 그 마법 같은 시간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갑니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아랑트리디스 해변은 비교적 시내와 멀지 않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또는 친구나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꽤 이름난 장소인데요. 평일임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해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모래성을 쌓고 밀려오는 파도와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은 인도양의 바다 풍경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는데요. 한눈에도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인도양의 바다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랑뜨리티스의 거센 파도도 인상적이지만 이곳엔 또 하나의 유명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해질 무렵의 석양인데요.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바다, 그리고 노을. 한 폭의 그림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닐까 잠시나마 감상에 젖어봅니다. 행복의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더니 여행의 끝은 언제나 아쉽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일컬어 신으로부터 하루를 훔치는 것이라 했다죠. 그 멋진 하루가 족자카르타에서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두고두고 떠올리게 같습니다.